안녕하세요. 2021년 신춘문예 당선작을 말하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작품이 두 편입니다. 세계일보에서 선한 작품인데 참 특이하게도 당선작을 세계일보는 못 냈나 봅니다. 그래서 가작 두 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가 변혜지 씨의 언더독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독 변혜지. 이 세계를 네가 구했어.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나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린다. 폐허가 된 도시에 둘러싸여서 꿈속의 나는 아름다웠다. 나의 아름다움이 나의 의지와 무관하였다. 눈을 빼앗길 만한 장면이어서 나는 이 세계와 어울리는 음악을 마련하였다. 화관 속에 두 손을 가슴에 모은 내가 누워 있었고 살아남은 모든 이들의 행렬로 거리가 잠시 가득 찼다. 나는 어떻게 이 세계를 구했나? 나의 궁금증이 이 세계와 무관하였다. 연인이 내게 입을 맞추며 엄숙하게 사랑을 맹세하였고 잠들었던 관객이 영화의 결말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듯이 나는 영문 모를 격정에 휩싸였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건 네가 아니야. 내가 꿈속의 나를 향해 소리치자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일제히 나를 노려보았다. 나의 행렬 속으로 뛰어들었다. 나의 격정이 나와 무관하였고 화관에 누운 내가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비로소 이 꿈의 구성 방식을 알 것 같았고 나는 이 세계에 두고 나가야 할 것에 대해 생각해야 했다. 자, 이것이 2021년 세계일보의 가작으로 선한 두 개의 작품 중 한 편입니다. 언더독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언더독이라고 하면 약한 자를 응원하는 이런 의미가 내포된 단어입니다. 자, 이 언더독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 1940년대인가 50년대인가 미국의 선거겠죠. 상원인가 하원인가 선거에 출마한 한 의원이 굉장히 판세가 불리했던 모양이에요.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판세가 불리한 그 의원을 대중들이 지지해서 당선된 이후에 생긴 말입니다. 그래서 약자를 도우다 이런 의미가 내포된 말이 언더독이라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언더독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 기본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약자에 대한 배려 또는 애정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또는 자극되어지는 그런 뜻이 다분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의 내용을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를 네가 구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계를 네가 구했다? 구할 수도 있죠. 용기가 있거나 영웅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세계를 꿈꾸니까 거대서사적 관점에서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구했어 이렇게 돼요.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나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린다. 자, 이것은 너라고 하는 그 대상이 나죠. 근데 네가 구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대중들이 또는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나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립니다. 네가 세상을 구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폐허가 된 도시에 둘러싸여서 그렇다면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 또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결코 긍정적이거나 좋은 의미로서의 세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돌아보건대 현실이 아니었는가. 현실에 대한 화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폐허가 된 도시에 둘러싸여서 꿈속의 나는 아름다웠다 이렇게 해요. 자, 이 모든 상황을 이 화자는 꿈이라고 하는 공간으로의 이동입니다. 설정하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포문을 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아름다움이 나의 의지와 무관하였다. 예스럽지 않는 말이죠.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나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그린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가 세계를 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와글거림입니다. 그 와글거림. 그 모든 것들이 화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루아침에 자고 났더니만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됐거나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어 있거나 그렇습니다. 이 화자는 보편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평범한 철수였거나 아니면 영식이었거나 그랬을 겁니다. 일반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평범한 한 소시민이었을 뿐이죠. 근데 자고 났더니만 사람들은 일제히 네가 세상을 구했다. 참 아름다운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일련의 과정이 화자가 의도하거나 화자가 생각한 바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화자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세우거나 하지를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군중들에 의해서 다분히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렇게 규정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눈을 빼앗길 만한 장면이어서 나는 이 세계와 어울리는 음악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눈을 빼앗길 만한 장면입니다. 아주 놀라운 장면이죠.
어제까지 내가 철수였고 영식이었고 그냥 평범했을 뿐인데 자고 났더니만 나도 모르게 영웅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세상을 구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변한 게 하나도 없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자고 난 나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길을 빼앗길 만한 장면입니다. 이 모든 와글거림과 이런 거죠. 이런 현상들 대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우상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럼 화자 자신도 이제 그 우상에 걸맞는 뭔가를 제스처를 갖춰야 됩니다. 자기는 철수였지만 대중이 철수가 아니고 세상을 구한이라고 얘기를 하니 거기에 호응하기 위해서 포즈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와 어울리는 음악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 시를 물론 뭐 다 끝까지 읽어 내려가면서 얘기를 또 드리겠지만 이 시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라고 하는 이 세계에 대한 데자뷰 뭐 이런 것들로 읽어도 무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슨 얘기냐면 대중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들이 이 시대는 너무나 많습니다. 진실과는 거리가 멀죠. 그렇지만 대중의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세력들의 필요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만들어진 그런 우상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행사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대중은 환호하고 열광하고 박수를 치죠. 정작 거기에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뭐라 그럴까요? 황당할 겁니다. 이런 상황이. 그래서 화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관 속에 두 손을 가슴에 모은 내가 누워 있었고 이렇게 억지로 씌워진 거죠. 대중에 의해서 화관이 씌워지고 거기에 눕혀진 우상화된 나는 아주 다소곳하게 대중들의 열망과 바람이라고 하는 그 기대에 호응하기 위해서 가지런하게 아주 얌전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죠. 대중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모든 이들의 행렬로 거리가 잠시 가득 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가득 찼다. 거리가 그 우상들로 들끓는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로 하여금 거리가 마치 세상이 개벽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가득 찹니다. 그 광경을 이 철수는, 영웅이 아닌 철수는 화관이 씌워지고 화관 속에 두 손을 모으고 가지런히 누워서 그 광경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과연 철수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영웅이 아닌 이 영웅은 조작된 또는 대중에 의해서 대중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영웅은, 세상을 구한 이 영웅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대중들을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나는 어떻게 이 세계를 구했나? 자기 자신에게 다시 반문을 해봅니다. 대중들이 저렇게 나를 세상을 구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이 세계를 어떻게 구하고 있나? 구했나? 정말 구했는가? 나의 궁금증이 이 세계와 무관하였다 이렇게 그렇게 묻고 있지만
이 세계, 이 세계, 내 질문은 답을 줍니까? 답을 주지 않죠.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있을 뿐이죠. 제가 이문열 소설인가요? 작가 이문열 선생의 소설 중에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입니까? 그걸 아주 감동적으로 오래전에 읽은 기억이 있고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거기에 보면 엄석대라고 하는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는 아주 교활하고 어떻게 보면 사악하죠. 그렇지만 그 아이가 표면적으로 포장하고 있는 그 아우라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지도력이 있고 이런 걸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그 학급의 모든 아이들이 엄석대의 그 포장된 아우라에 짓눌리거나 억압을 당하면 착취당하면서 감히 엄석대에게 대적하지 못하는 한 상황을 그려낸 소설이 바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하는 소설이었습니다. 저는 이 언더독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그 장면이 자꾸만 오브랩이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연인조차도 이렇게 나옵니다. 연인이 내게 입을 맞추며 엄숙하게 사랑을 맹세하였고 이렇게. 연인조차도 철수였던 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망각하는 거죠. 그 대중의 휩쓸림입니다. 제 대중이 세상을 구한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찬사입니다. 그 찬사에 도취가 되어서 엄숙하게 자기 자신에게 사랑을 맹세합니다. 여기는 진정성이 있습니까? 그 사랑에는 아닙니다. 유명과 우상과 그 아우라와 이런 것들로 포장된 화자를 사랑할 뿐이죠. 사랑인가요? 가질 뿐이죠. 그래서 잠들었던 관객이 영화의 결말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듯이 나는 영문 모를 격정에 휩싸였다. 이렇게. 잠들었던 관객이 영화의 결말을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과정은 몰라요. 내가 어떻게 돼서 세상을 구한 영웅이 됐는가에 대해서 모릅니다. 다만 그 결말이 화려하게 끝나거나 아니면 슬픔으로 끝나거나 있겠죠. 거기에 내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나는 영문 모를 격정에 휩싸입니다. 나도 그 분위기에 뭔가 내가 이것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냉정하게 들여다보거나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조차도 그 격정적인 광기에 휩싸입니다. 저는 감히 이런 현상들을 광기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냉정한 판단과 전후 일의 전말과 무엇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그 판단을 전부 다 망각한 이런 현상들은 광기입니다. 우리가 20세기를 지나오면서 세계 1, 2차 대전을 겪고 특히 그 나치즘이라고 하는 히틀러가 저질렀던 모든 일들은 이와 같은 겁니다. 히틀러라고 하는 그 정점을 하나의 우상으로 만들어서 저지른 폐악이죠.
그때 모든 그 독일인들은 마치 히틀러가 이 세상을 구할 메시아적 측면으로 우상화하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랬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어떻게 됐던가요? 아마 중국의 문화혁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택동이라고 하는 그 공산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홍위병들이 어떻게 설쳤나요? 저는 그러한 현상들이 굳이 다만 아니면 그 당대 시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즘 새삼 느끼면 세상이 참 무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에 대한 또는 우리가 처한 이 현실에 대해서 좀 바로 직시를 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화자는 이렇게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 반성이죠. 그 자리에 그 화관을 뒤집어 쓰고 화관 속에 가지런히 누워서 우상화 시키고 있는 그 대중들을 바라보고 있는 화자 자신입니다. 화자 자신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건 네가 아니야. 나는 철수일 뿐이야. 나는 영웅도 아니고 세상을 구한 사람도 아니야. 라고 스스로 말하죠. 그래서 내가 꿈속의 나를 향해 소리치자 이렇게. 그 모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모든 행위들이 이 화자는 꿈속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소리치자가 어떻게 됐나요?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일제히 나를 노려보았다. 너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이므로 너 스스로 반성하거나 너 스스로 교정하거나 해야 될 자격도 없는 거죠. 우리들이 너를 영웅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너를 비판하거나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스스로의 주체성을 가지고 네 스스로의 아이덴티티죠.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네가 스스로 비판하거나 말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이 묵시적 압력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현상이 없나요? 지나온 역사 속에서의 우리 삶은 이러한 일들이 없었습니까? 앞으로는 없을까요? 저는 시를 읽어내면서 많은 부류의 시들을 읽죠.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끝없이 질문을 하고 있는 시들과 그 다음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격찬하고 있는 시와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부정적인 시각으로서의 불안함과 이런 여러 가지의 시를 읽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언더독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저는 제 자신이 처한 현재의 위치와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행렬 속으로 뛰어들었다. 나의 격정이 나와 무관하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관계에 휩싸인 거죠. 화자 자신도. 화자 자신은 영웅이 아니고 세상을 구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보편적인 일반적인 철수일 뿐인데 마치 자기가 군중들의 그 호도죠. 호도 위에서 착각을 하고 격정에 휩싸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격정들은 내가 아닌 겁니다. 헛수합인 거죠. 만들어진 겁니다. 조작된 것이고. 왜 우리들은 이런 우상들을 조작하고 전면에 내세울까요?
여러분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관에 누운 내가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화관에 누운 그 대중들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우상화된 내가 나를 보면서 웃어요. 참 웃기는 일이야. 이해할 수 없어. 그렇지만 나는 웃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도 없고요. 웃을 수도 없습니다. 왜? 대중들이 그렇게 나에게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세상을 구한 자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자는 비로소 세상을 구한 너라고 하는 이 방식입니다. 비로소 이 꿈의 구성 방식을 알아버린 거죠. 알 것 같았고 이렇게 돼요. 나는 이 세계에 두고 나가야 할 것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이 세계에 두고 나가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했다.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요? 우상화되고 조작되고 선동된 그 세계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화자는 이제 정신 차리고 이 꿈의 구성 방식을 알고 나니 정신이 들고 그 다음에 이 광기에 휩싸인 이 현실을 두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변혜지라고 하는 분이 여기 간략한 양력을 이렇게 보니까 91년 생이고 동국대학교 수학하면서 동대학원에서 이 석사 과정을 마친 분인 것 같은데 아마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 세계죠. 이 세계에 대한 아주 강렬한 비판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열정과 때로는 격정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격정에 휩싸이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열정과 격정이 온당한가라고 하는 문제, 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리 프롬인가요? 철학자죠. 사회학자이기도 하죠. 이 양반이 그 얘기를 합니다.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노예 근성이라고 합니다. 주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책임지거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세계관을 확립하지 못하면 늘 이 대중이라고 하는 부분과 영합해서 휩쓸려 다니면서 자기를 거기에 의탁합니다. 자기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노예다, 노예 근성이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예전에 책을 통해서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살면서 우리라고 하는 나와 너 또는 다수라고 하는 이 부분과는 잘 어울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맹목적이고 무목적적인 그런 편중과 휩쓸림은 냉정하게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아쉽게도 세계일보에서 심사 선생님들이 이 가작이라고 뽑은 이 두 개의 작품 중에서 언더독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서는 참 아쉬운 작품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은 조금 더 분발하셔서 다음에 또 더 좋은 시로 분명히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를 얘기하는 사람이고 또 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언더독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얘기가 아니라 제 자신의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 자신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 혹시 나도 시대적 조류라고 하는, 아니면 무목적적이고 맹목적인 그 대중의 휩쓸림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제 스스로가 함몰되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작품을 통해서 또 여러 생각을 하시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2021년 신춘문예 당선작, 시 당선작, 세계일보 시 당선작의 변혜지 시, 당선작은 아니군요. 가작입니다. 변혜지 시 가작, 언더독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